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야급신문에 이제 기사 내용 이제 두 번째 나왔던 부분들 한번 이제 내용들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FDA가 이제 CMC 관련해서 2010년도 이유는 이제 그전보다 좀 강화를 했거든요. 이 부분들의 어떤 이유들이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급신문에서 아침에 이제 시리즈 1과 2 이제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CMC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가 왜 이제 강화를 했는지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사실은 1950년대 이전 같으면 약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되면 뭐 부작용이 있어도 특별히 이제 뭐 효과만 있으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기간도 특별하게 이제 뭐 지금 같이 뭐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약을 썼는데 1950년대, 60년대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이제 약이 있었는데 임산부도 이제 입덧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 약을 많이 이제 썼죠. 그랬는데 기형아가 이제 뭐 10,000명 이상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이 약효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규제기관들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 부분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하면서 규제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임했는데요. 그래서 FDA의 어떤 지금 룰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통해서 계속 개선되고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다음 규정이 뭐 수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CRL 관련되는 부분도 처음에 있는 게 아니라 2008년 이전에 있던 부분들이 바뀌었던 부분이고 클래스 1, 2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또 바뀌었던 부분이니까 FDA의 어떤 정책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전략적인 어떤 접근과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 그런 내용에서 뭐 이 기사는 좀 한번 살펴볼 만하죠. FDA가 멸균 검정을 중대하게 다루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앞서 제가 이제 멸균 검정이 그냥 케미칼 의약품 위로 들어가는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균 관련되는 부분들을 위산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뭐 어느 정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혈관에다가 투여하는 주사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서 맞는 수액이 있잖아요. 수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넣는 점안액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멸균 검정을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특히나 혈관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주사제나 수액 같은 경우에는 뭐 감염이라든지 심하면 문제가 되면 이제 뭐 균에 의해서 사망까지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감염 같은 경우에도 이 아낙시스 팔락이라고 하는 이제 전신 필라시스 반응이 나오게 되면 이건 이제 생명이 위험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가 약물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좀 강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멸균 실표로 DS 공정에서 DP로 넘어가는 데서 여기에 이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사망 사고하고 여러 차례 이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냥 멸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멸균제 미흡 때문에 환자 관련되는 부분 사례가 다수 보고돼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인도의 이제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이 제조한 인공 눈물 점안액 오염 사고가 있었거든요. 요거 이제 뭐 기사로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2023년도에 인공 눈물 사건 사고로 인도 제조 시설에서 위생 문제가 뭐 발견했어요.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 약 제조 관련되는 부분에서 원료약품뿐만 아니라 많은 약들을 제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보면 미국의 16개 주에서 68명이 항생제 내성이 있는 농농균 이제 변성인 카파페넴 내성 농농균에 이제 감염되었다. 그래서 4명이 안구 적출하고 이제 8명이 시력 잃고 3명이 뭐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에즈리 케어와 델산 파머가 유통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무균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이 시설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면 제조시설의 벽면, 그 다음에 천장, 바닥,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딱딱하지 않아서
멸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제 봤다. 벽에 뭐 균열이 있다든지 뭐 묘시라든지 구멍이 나 있었다. 근데 멸균이 가능하더라도 회사가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하는 프로토콜이 미흡해서 살균이라든지 세척 절차가 따르지 않은 것으로 뭐 그다음에 뭐 설비 청소 유지 보수에 문제가 있어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뭐 지적했다. 이 뭐 폼483 관련되는 부분에서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라고 이제 내용을 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룩을 뭐 봤다더라, 청소를 하지 않았다더라, 청소 절차가 없었다, 환경 모니터링 관련되는 부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제 FDA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리콜도 뭐 그 당시에 뭐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인도 이제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가 제공한 인공 눈물 점화액 오염 사건이 멸균 공정 사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제 케이스다 이 말이죠. 2023년도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농농군이 이제 검출되어서 사망까지 이제 하는 상황이 나와서 멸균 공정, 그 다음에 환경 모니터링, 요 부분들이 이제 그 항서제약의 캄넬주만 관련되는 부분에서 폼483에서도 나오는 이제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실이 되어서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 이때도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요 해당 기사에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되었던 상황인데요. 이 뉴 잉글랜드 컴파운딩 센터 NECC가 조제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조제하는 것들도 멸균 관련되는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하거든요. 이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주사제로 이렇게 할 때도 멸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제 제품에서 곰팡이군이 오염되어서 투여받은 환자 사이에서 이제 진균성 내수연막의 집단으로 이제 이 감염이 되어서 이제 발병이 되는, 그리고 또 76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멸균 관련되는 부분과 인바이러먼트나 환경 관리가 이제 부실했다. 그래서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는데 이 오염 관련되는 부분이 방치가 되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FDA가 제가 2010년도 이전하고는 많이 이제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앞서서 설명해 드렸는데, 2010년 이전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10년 이후에 강화되는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 과거에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크게 없다가 이제 1950년, 60년도에 탈리도마이드의 기형아 사건으로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약효만 있어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강화를 그때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런 멸균이라든지 환경관리, 오염 관련되는 부분이 2010년도에 또 이제 사고가 그 이유도 이제 나타나면서 CMC 관련되는 규제를 미국 의회에서 강화시켰고, 그래서 멸균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의 CGMP 관련되는 부분과 중국의 이제 GMP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미국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되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강화시켜 버리는데, 중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이 CGMP 수준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FDA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부족하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2010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약사 테사로가 있습니다. 테사로는 우리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이 테사로가 개발한 항암 항요법을 해서, 왜냐면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하면 부작용으로 막 그냥 구토하고, 이걸 이제 구역하는 걸 이제 오심이라고 하죠. 구토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그 바루비 IV 제형으로 요걸 이제 좀 차단시키는 형태로 허가를 받았어요. 요걸 이제
그 CMC 이슈로 CRL을 받으면 승인이 늦었는데 보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문제가 되면서 상업적으로 또 이제 실패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CMC 관련되는 멸균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FDA도 그걸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MC 관련되는 이슈가 있었을 때 여러 이제 경쟁력 관련되는 시간적인 어떤 부분의 손해와 이후에 이제 키 오피니언리더에도 영향을 주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서제약과 HLB가 이제 이번에 진행하는 리서브션과 이런 부분들은 시간에 쫓겨서 뭐 빨리 뭔가를 간단한 부분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꼼꼼하게 따져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나중에 허가 과정에서 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어떤 부분에서 내용이니까 참조해 보여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이제 CRL 반복 수령과 CMC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FDA 허가를 받았는데 경쟁 약물이 좋아서, 아니면 실제 이제 사용을 결국 이제 처방약이라고 하는 말은 의사가 쓰는 건데 이걸 뭐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리게 되면 상업적으로도 문제가 되면 자진적으로 뭐 그냥 철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사례들을 참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품질 이슈 관련되는 부분만 이제 해결을 정확하게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 하면 승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져 있는 거죠. 말 그대로 CMC 문제는 처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경미한 뭐 이런 어떤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좀 더 이제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비용도 이제 결국 항서제약이 작년도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만 돈이 들더라도 항서제약도 뭐 간암뿐만 아니라 ADC라든지 비만 치료제라든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을 결국 이제 관련 공장 사이트에서 생산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결국은 해외에다가 이제 팔아서 글로벌리제이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들여서 반드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이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 입장에서 보면 1차 치료제 자체가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에즈모에서는 EMA에 신청도 하지 않은 약물인데 1차 치료제로 오프라벨로 쓸 수 있는 등재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가지 기준 중에서 FDA가 이제 뭐 효능이라든지 뭐 안전성이라든지 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제조시설 관련되는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처리를 하게 되면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CMC 관련되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제품은 실제 처방, 그러니까 뭐 키오피는데, 그러니까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이 부분들을 향후에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그 다음에 처방이라든지 환자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매출에도 영향을 뭐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